안녕하세요.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롭게 우리 프레지던트 TV의 새봄 단장을 맞이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서서 얘기합시다. 예. 뭐 서서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주먹으로 좀 싸우면서 얘기해 보기 위해서 오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자방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투적으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토론 배틀. 아니 근데 뭐 완전 싸우는 이렇게 요즘은 스탠딩 토론이 이제 유행이니까 예. 한번 우리도 그래서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좋습니다. 네. 좋아. 오늘 주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 얘기예요. 모병제 얘기 왜 나온지 아시죠, 여러분? 그 대선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우리 박용진 의원이 아마 본인의 대선 공약의 하나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그렇고 언론에서 예. 이것을 이 10대 남자, 이 남자, 이 아. 여자, 이 논쟁, 젠더 이슈의 모병제 문제, 군 가산점 문제 이런 걸 결합시켜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인데 저기 어떻게 첫 번째 입장이 어떠세요? 모병제냐 개병제냐? 저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 그게 주장. 예. 저는 사실은 모병제도 장점이 있지만 개병제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하지만 오늘은 부셔보겠습니다. 모병제 100% 개병제 100%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모병제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왜? 모집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금방 이해하는데 개병제 그러면 뭐야? 해병이야? 개병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특히 이게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국민 개보험이다 이러면 야 사람 보험이지 무슨 개보험이냐 이렇게 개짜에 대한 오해죠. 오해죠. 그래서 이 개병제라는 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병농일치 그러니까 군사와 농민이 일치했다. 옛날엔 다 농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농민이 그런 게 아니니까 개병제라고 하는 건 국민 모두가 군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냥 징집제라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네. 우리 뭐 과거에 우리는 개병제였다 이러기보다는 네. 근대 국가인 프랑스 대혁명 때 네.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시민들이 네. 프랑스 혁명 이념을 전파하려면 우리 시민이 군인이 돼야 된다. 네. 시민군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 모두는 국가를 지키는 그전에는 귀족이나 네. 용병들이 지켰는데 국민들이 지킨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바로 최초의 개병제 국민군입니다. 야, 이거 벌써 토론이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시민군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 찰스 1세 때 영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울 때 그 의회파 군인들을 사실 시민군이라고 했어요. 시민파 군인 뭐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모든 전 국민이 징집 대상이 돼서 외국과 전쟁을 하게 된 이제 프랑스가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그런 거고. 사실 그거는 내전이었고 네. 내전의 일종이었고 이거는 외적과 싸울 때도 국민 누구나 징집을 해서 그렇죠. 이제 전투를 치르는.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옛날 우리 조선시대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전에 한번 영화 중에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 돈 많은 놈이 돈 주고 대신 보내주는 뭐 대립군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시대는 제가 정확히 못 기억하지만 4집 중에 한 집을 군대 보내고 나머지 3집이 이 군대 간 집 농사까지 지어서 같이 먹고 살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국민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징집제 그러니까 개병제가 된 게 언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실제로는 이제 역사로 보면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주로 이제 양반 빼고 군대를 다 가야 된다는 네네. 식으로 됐죠. 이제 네. 그다음에 또 노비 빼고 네. 뭐 사실 이제 그래서 양민이 하는 건데 이게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거죠. 네. 우리 역사로 이야기하면 이게 잘 설명이 안 되고 다만 우리는 개병제라고 얘기하면 6.25를 개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된 우리가 이제 1945년 해방되고 48년 대한민국이 이제 근대 국가로서 정부 수립되고 나서 그렇죠. 50년의 전쟁이 나니까 제대로 된 국민군대, 소위 말하면 국민 누구나 군인이 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흔히 이제 쌍팔년도 기억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88년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1953년 휴전되던 해가 그 단기로 끝이 그렇죠. 88 그래서 38년도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때 군대가 엄청 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때 군대 가신 분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5년 그쵸. 하고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기본은 3년이고 예. 그래서
그 어떤 분은 뭐 7년 만에 제대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박용진 의원이 이제 던졌단 말이에요, 모병제를. 그냥 모병제 장점 뭐가 있을까요? 모병제는 이제 군 현대에 와서는 이제 모병제가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직업 군인 이런 개념이 가까웠는데 이 모병제가 본격적으로 현대에 들어본 거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기억이에요. 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 되면서 징집제를 다시 시작했고 네. 이 징집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거부하고 평화 물결이 뭐 불고 이런데 계속 이걸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로 돼 가지고 베트남 종전이 되면서 이걸 이제 모병으로 바꾸자. 그래서 모병으로 바꾸니까 이제 미국에도 자원 숫자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흑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흑인이나 동양인들을 네. 군대 제대하면 희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뭐 대학 보내주는 뭐 학자금도 제공하고 네. 여러 가지 군인 혜택을 하면서 지금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숫자가 이제 그 외국 계열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렇죠. 해요. 예. 그런데 어차피 미국은 뭐 인종의 영광로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뭐 그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병제, 그러니까 이 모병제를 하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야, 그 돈 없는 그 불쌍한 사람만 군대 가는 거 아니야? 돈 많은 놈들이 누가 보내겠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게 핵심인데 군대가 가장 이 사회에서 안 좋고 힘든 곳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생각 이걸 바꾸면 되는 거죠. 다시 어떻게 뭐라고요? 군대가 힘없고 가난하고 굉장히 안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바꾸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데다. 군대가 좋은 곳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근본이 좋을 수는 없지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나 대우나 거기에 가서 일종의 준공무원과 같은 뭐 월급을 받고 네. 자기가 그 군대에 일종의 뭐 몇 년 계약을 해서 나오고 나면 그 뭐 학자금 제공이라든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군인 제대 군인의 원호회 같은 이런 그걸 바꾸면 네. 얼마든지 군대를 통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어떤 기초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옛날 그 히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왜 저기 로마로 쳐들어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비는 전쟁에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이 신성한 국가를 지키는 일을 노비 따위가 어떻게 해?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귀족이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은 돈도 내고 목숨도 바친. 그러다 보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 평소에 귀족들이 약간 갑질을 해도 평민이나 천민들이 볼 때는 저 새끼 저거 지금은 저렇게 지랄해도 또 전쟁 나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제 그러니 지탱돼 왔다 이런데 우리나라처럼 지금까지 보면 뭐 잘난 놈, 배운 놈, 있는 놈은 다 어떻게든 군대 빠지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얘기 들은 사람들 중에 가장 황당한 게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때가 아마 내각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 명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특히 그 지하 벙커 예. 안보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의 대부분이 군 면제였다는 그러니까. 웃지 못할 일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갖고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논란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가고 그야말로 지금 아까 말한 좋은 복지 제도를 위해서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군대로 잡아야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지 않나 나는 이제 이거죠. 여기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면 그럼 돈 있는 놈 다 빠지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이제 군대를 지원해서 가냐? 예. 아니죠. 돈 있는 사람도 대체 복무를 예를 들면 최소 1년을 하게 만든다든가 또 박용진 의원이 1년이나 한다고요? 그러면 뭐 대체 지금하고 뭐가 달라? 1년 빨리 6개월인데 지금. 그러면 6개월이라든 주주는 되죠.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냈듯이 네. 남녀 모두 뭐 40일에서 100일 정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자. 네. 난 필요하다고 봐요. 이스라엘 같은 데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무슨 또 동일하게 전투를 그대로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개인의 안전 또는 뭐 이런 뭐랄까 호신부터 해가지고 호신 뭐 재난 뭐 이런 거 대응 뭐 하자는 건데. 하면 남녀 누구나 그런 걸 한번 익히면 그게 굉장히 저는 그건 정말 반대입니다. 그걸 익히는 건 저는 뭐 익히는 것 자체가 좋지만 그것이 그거 익히려고 군대까지 간다. 훈련소에 들어간다. 그거는 저는 군대 예비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 이 모병군으로 최소를 유지하더라도 비상 상황에는 다 소집돼야 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해야죠. 예비군 개념이 예비군을 하려 그러면
그 예비군의 기초교육, 그러니까 군 사주 교육으로는 안 돼요. 아, 예비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 스위스처럼 예비군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 예비군 교육이 그러니까 예비군 교육을 따로 별도로 더 강화보다는 한 번은 전원 시절에 한 번은 뭐 예를 들면 3개월, 네. 100일 네. 또는 6개월을 군 기초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것도 그래야- 여자까지 다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예비군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비군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야 된다. 미리 해야 되고 아. 그래야 그분들이 이제 군은 이제 모병들이 지키지만 비상시는 소집돼야 되죠. 젊은 아. 자원이 소집돼야 돼. 그때 훈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여성이 받는 문제를 이제 해보는 거죠. 여성 문제도 나오는데 이제 네. 지금 바로 쟁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네. 이제 이 남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뭐 그 흔히 가산점 이런 거 주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여성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남녀 공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다만 병역법에서 여성 소집을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이게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갑자기 없던 뭐 차별이 아니고 원래 특혜를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도 생각을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단체 생활 여러 가지 뭐 안전 재난 훈련 그리고 기초적인 군사 훈련 이런 것이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게 거예요. 평간에 약간 좀 끌려가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1년 정도를 생각하면 6개월 훈련 받고 6개월은 뭐 다음 취업을 위한 준비 시간이라면 6개월 정도는 기꺼이 공동체, 국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군대 안 가는 사람들도 대체 복무라든지 이런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죠. 예비군 네, 네. 교육을 받고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모병제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차피 현역에도 복무해야 하고 그렇죠. 나머지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수준으로 그렇죠. 국민의 일단 병역 의무를 마친다. 아.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나온 게 네. 이제 2012년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김두관 의원이 네. 처음으로 제기를 했어요. 알아요. 선거 막판에 제의하는 바람에 이게 쟁점은 안 됐어요. 그리고 17년은 그냥 또 탄핵되고 그냥 넘어. 이거는 이제 쟁점이 되는데 여기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어요. 뭐냐? 뭔데요? 출생되는 숫자가 30만이 안 돼요. 어. 그 사람들이 남녀 모두가 군대를 가도 2년 복무 기간을 해도 60만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가 꼭 60만 군대를 유지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60만 군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정예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병, 정예병 그 전투만 아주 전문화돼 있는 군인이 나와서 지키고 나머지는 예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군인을 이렇게 모집해서 뭐 예를 들면 감시라든지 소소로만 배치하고 그 자원으로 쓰기에는 이제 점점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원래 처음부터 개병제를 찬성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딸려가고 있는데.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아. 남자만 한다면 15만 원으로 주는 거고 네. 사실 30만이라 했지만 이미 30만 이하로 줄었잖아요. 네, 이미 30만 이하로 줄었죠. 근데 그건 불과 20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년도 길지 않은 이야기로. 그러면 요 20년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또 어떻게 되느냐? 10년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생각 안 하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당장 닥친 문제예요. 그러니까 60만, 50만, 40만, 30만 줄이는데 군대는 점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전자장비 되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해가지고 그게 숙달되지 않으면 잘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서. 근데 여기서 전쟁 억지력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전쟁 억지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무력이 있으면 상대가 못 덤비니까 전쟁 억지력이 된다. 내가 상대를 칠 생각만 없으면 상대가 내가 엄청 센데 어떻게 덤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쟁 억지력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심리적 전쟁 억지력이 어떤 거냐면 개병제일 때와 모병제가 다르다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전쟁이 나는 거 뭐 미국이야 뭐 아시겠지만 지난 100년간 전쟁을 안 치른 날이 별로 없는 나라니까. 자국에서만 안 치렀죠. 자국에서만 안 치르고 여기서 외국에서만 다 치렀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 전쟁 나는 거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왜? 뭐 내 자식이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병에 대한 개념이 아닌 모병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아시아에서 온 놈 아프리카에서 온 놈 가서 총 맞아 뒤지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한 나라의 소위 뭐 안보 또는 국방에 도움이 될 거냐 이 문제도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게 원리가 이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시민의 덕성 이런 네. 거에서 당연히 의무로서 해야 된다라고는 명분은 이야기하는데 네. 현실은 그것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애국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뭐 1년 반이든 갔어 2년이든 갔는데 전쟁이 난데 이씨 왜 전쟁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난 몰라 우리 아들은 여기 없어 그런데 군대 없어 그런데 전쟁이 난대 그러면 에휴 뭐 해든지 말든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의 전쟁 억지력.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네. 그보다 더 좋은 전쟁 억지력이 있죠. 어떤 우리가 거?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네. 공직자들의 자녀는 무조건 군대에 소집돼서 최전방에 배치한다. 이것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 그것도 아주 그렇죠. 핵심적인 얘기네. 뭐 자기 아들 죽이려고 전쟁할 일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주로 그럼 그런데- 대통령 아들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럼 당연히 근데 만약에 최전선에. 난 군대 갔다 왔어 대통령 아들이 갔다 왔는데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그 아들 또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바로 그런 네. 건데 전쟁 억지력을 그냥 무력에 의한 전쟁 억지력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 그러고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그 공직자들의 억지력 뭐 이런 거의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뭐 이런 거 연결해서 이해는 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모병을 한다고 해서 그 모병의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만 또는 전쟁을 편하게만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 참, 어쨌든 지금 당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박용진 의원의 주장뿐만 아니라 요게 최근 보궐선거 결과로 이 남자? 네. 이 여자 20대 남자. 예, 이 남자 이 여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약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들의 일종의 노림수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이게 이제 그 20대 여자와 20대 남자의 지지율 차이가 확 나버렸는데 네네네. 이 난 원인이 뭐냐 네. 이제 이런 이야기와 동시에 남녀 평등 문제라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이렇게 막 얽혀 있어요. 네. 모병제 안에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토론이 좀 진지하고 좀 건설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네, 네. 특히나 여성들에 대한 그 20대 여성에 대한 이 정부는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는 20대 남자들은 안 찍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네.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했다라는 어떤 일종의 오해라면 오해 이런 걸 받아 대규모로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정부가 뭐 남자에게 있었던 어떤 제도를 없앴거나 아니면 남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거나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돼 버린 거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제 아내가 그 고등학교 교사인데 네네네. 지금의 남녀 그 문제를 교실에서 보면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은 굉장히 여성 우위 사회라는 거예요. 공부도 더 잘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 반장 부반장도 여성이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다 여성이 먼저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거의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심한 비유지만 매 맞는 남학생이 너무 많대. 아. 그리고 뭔가를 막 근데 그렇게 크다가 이제 20대가 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것보다 그보다는 그렇게 남녀 평등에 있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남성에 가까운데 왜 문재인 정부는 계속 여성의 우대 정책, 여성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군대 갔다 온 근데 준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가산점도 안 주고 네. 혜택도 안 준다 그러고 뭐 승진해도 별 이익도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들이 막 해가지고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준다 오히려.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 불만인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미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일방적 주장을 하면 그게 뭐 일방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방적 주장하면 그것이 마치 사실이 돼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게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다 그러면 당연히 뭐는 동의하지만 이걸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그 사람을 그냥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바로 만드는. 이번에 논쟁이 바로 그러잖아요. 피해 호소인이냐 피해자냐. 피해자냐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그 결론도 뭐냐면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됐어요. 다 이제 피해자로 부르기로.
근데 저는 아직도 거기에 그렇게 깨름직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여야 공방에서 그리고 모든 언론이 네. 비해 호손이라고 부른 민주당은 나쁜 놈이라고 다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데 이 용어는 사실은 십몇 년 전에 이런 운동을 한 남녀 평등 운동과 성문제를 한 이 젊은이들이 객관적인 용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용어고 그렇게 사용해 왔다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분위기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는 그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고 뭐 가해자 여물은 떠나져서 피해자다 인정하게 되고 이제 그건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가 생기든 어디든 이제 정치권은 이제 피해 호손이라고 하는 객관적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모병지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 결론 냅시다. 예, 아니 결론은 아니에요. 오늘은 1차 토론이고 맞아.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한 1, 2주일 가면서 이 문제가 또 새로운 쟁점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지. 예, 우리는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한 번 더 할지 두 번 더 할지 아니면 10번 더 할지는 박윤진 의원도 부르고. 아니 뭐 나와야 오는 거죠. 뭐. 불러야지. 근데 그 프레지던트 TV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나오면 무조건 대통령이 되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길 나오지 않고 대통령이 될 방법은 없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프레지던트 TV를 만든 이유가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나오면 대통령이 되냐?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이 될 방법은 없다. 이해하시죠? 저도 화근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론 배틀. 자, 오늘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괜찮으셨어요? 그렇죠. 예, 마치겠습니다. 자, 화이팅!